허리케인 데스크. 먹고 살기 힘들어도 지나치면 안 되는 세상 소식 전해드립니다. 허리케인 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 클럽, 룸사롱 같은 유흥주점에는 사실상 영업금지인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실내 영업은 금지,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6차전과 7차전에는 수용인원의 10%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불편과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일상에 변화 없이 이 사태를 해결할 길 없어 보입니다. 잠시 멈추는 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코로나 3차 유행 기필코 이번 2단계에서 막아내야 합니다. 트럼프 미 행정부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가 12월 11일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내년 5월께는 미국에서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몬세프 슬라위 최고 책임자는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우선 미 제약사 파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긴급 승인이 나고 이르면 하루나 이틀 뒤인 12월 11일이나 12일부터 미국인들에게 접종하기 시작할 것이다. 인구의 70% 정도가 면역력을 갖는다면 집단 면역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도 슬라이 책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백신 개발 뉴스 나오는 걸 보니까 이번엔 기대해봐도 되는 걸까요?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 전까지는 긴장감 늦추지 말기, 비대면이 희망, 마스크 착용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우체국에서 구멍 손잡이가 있는 소포 상자를 판매합니다. 우체국 소포 상자는 크기별로 1에서 5호까지인데 이 구멍 손잡이는 7kg 이상 소포에 사용하는 5호 상자에 적용이 됩니다. 소포 우편물은 접수해서 배달까지 평균 10번 정도 들어 옮겨야 하는데요. 장갑을 낀 채 무거운 상자를 옮기면 미끄러워 작업이 어려워집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따르면 상자에 손잡이를 만들 경우에 화물의 무게를 1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최기영 과기정 정부장관은 우체국 소포 상자가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유통 물류 현장 전반에 확산해 여러 노동자들의 고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구멍 하나 뚫는데 꼬박 1년 걸렸슈. 노동자의 건강을 위한 구멍 하나 허락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더 큰 문제는 언제나 해결이 되는 걸까요? 아득하기만 하죠. 그렇지만 우체국에 쏘아 올린 작은 구멍이 우리 사회에 큰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한국 지사 간부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원들을 성추행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는 전국의 백화점 매장 영업을 총괄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0명도 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샤넬 지사의 태도입니다. 노조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오히려 피해 내용을 알리지 않겠다는 비밀 서약을 요구했습니다. 서약을 한 뒤에는 징계에 관한 진행 사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샤넬 코리아는 관계법령과 사내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면서 비밀 서약서를 받은 것은 일반적인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파는 건 명품인데 그걸 파는 회사는 짝퉁만도 못하네요. 샤넬은 여성의 꿈을 먹고 사는 기업 아닙니까?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짓밟힌 여성들의 인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받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되자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 18,000개가 넘는 의견이 달렸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음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단순 녹음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불법 녹음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녹음 파일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리벤지 포르노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그러나 일부 남성들은 녹음은 허위 미투로 인한 강간범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한다는 글을 적은 시민들은 남성에게 절대 불리한 법률이다. 남성이 무죄함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없애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이러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글쎄요, 무고죄가 걱정이 된다면 합의하에 녹음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제 생각엔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성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허리케인 데스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됩시다.